요즘 뉴스에서 휴전 소식 들려오니까 이제 기름값 좀 잡히려나 하고 기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석유가 다시 콸콸 쏟아져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모두가 놓치고 있는 6월의 석유 보릿고개가 왜 진짜 무서운 건지 그 속사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미친 듯이 치솟았던 기름값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시장의 진짜 속살에 전혀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유가가 바로 뚝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요, 어쩌면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죠.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석유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게 그냥 스위치 탁 켜는 것처럼 즉각적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전은요, 버튼 누르면 콜라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에서 내놓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모든 조건이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2주 안에 50%, 6주 안에 80%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말 그대로 모든 게 완벽할 때를 가정한 거의 꿈 같은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죠. 공식 보고서들이나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종종 가볍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 바로 물류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유전을 다시 돌리는 게요, 그냥 인부 몇 명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슐럼버거나 헬리버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아주 특수한 중장비, 그리고 최고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총출동해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 비싸고 민감한 장비들을 위험한 현장에 그대로 뒀을까요? 아마 진작에 저 멀리 싱가포르나 휴스턴 같은 안전한 곳으로 다 빼돌려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 장비랑 전문가들을 다시 현장으로 옮기고 안전 확보하고 복잡한 보험이랑 계약 문제 처리하는 데에만 최소 4주가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IAEA가 말한 2주는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부터 카운트 되는 거죠. 결국 실제 생산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급한 불 끄려고 풀어놨던 비축류는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새로 나와줘야 할 석유 생산은 계속 늦어지는 이 두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전쟁 초기에 긴급 방출했던 3개월치 전략 비축류가 5월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수준의 신규 생산은 빨라야 6월 초나 중순에나 가능해진단 말이죠. 비축류가 떨어지는 시점과 생산이 재개되는 시점 사이에 무서운 공급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고하는 6월의 석유 보릿고개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창고에 쌓아둔 재고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물건도 없는 아주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눈앞에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기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넘긴다 해도 우리 앞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막대한 양의 석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 하루 200만 배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생산 능력이 이번 사태로 아예 증발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유하자면 한번 바람이 쭉 빠진 풍선을 다시 예전처럼 빵빵하게 불기 힘든 거랑 비슷합니다. 유전도 너무 오랫동안 닫아두면 그 속의 압력이 변해버려서 나중에 다시 밸브를 열어도 예전처럼 기름이 힘차게 뿜어져 나오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손실분이 최대 20%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200만 배럴, 이게 전세가 석유 수요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게 겨우 2%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유 시장은요, 단 1%의 수급 불균형만 생겨도 가격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 2%라는 구멍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영구적인 구조적 결손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진짜 얻어가야 할 교훈은 뭘까요? 왜 이런 디테일을 아는 것이 당신의 투자와 결정에 중요한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유전 복구는 절대 즉각적이지 않다. 최소 6주에서 10주는 걸리는 느린 프로세스다. 둘째, 바로 다음 달 6월에 비축류는 바닥나고 신규 생산은 더딘
심각한 공급 공백, 즉 석유 보릿 고개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셋째, 전쟁이 끝나도 하루 200만 배럴이라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은 오랫동안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고 석유가 부족하구나 하고 반응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진짜 통찰력은 그 이면에 있는 공급망의 역학, 즉 왜 부족하고 얼마나 오래 부족할 건지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야만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앞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평화협상 타결 같은 속보가 떠도 마냥 와, 이제 기름값 떨어지겠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 특수 장비들은 지금 어디쯤 이동하고 있지? 엔지니어들은 언제쯤 현장에 투입될까? 이걸 따져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런 디테일을 보는 눈에서 진짜 기회가 시작되는 거니까요.